그 강에 가고 싶다. 사람이 없더라도 강물은 저 홀로 흐르고, 사람이 없더라도 강물은 멀리 간다. 인자는 나도 해가 타게 무엇을 기다리지 않을 때도 되었다. 봄이 되어 꽃이 핀다고 금방 기뻐 웃을 일도 아니고, 가을이 되어 잎이 진다고 산에서 눈길을 쉬 거둘 일도 아니다. 강가에서는 그저 물을 볼 일이요, 가만가만 다가가서 물 깊이 산이 거기 늘 앉아있고, 이만큼 걸어 항상 물이 거기 흐르고, 인자는 강가에 가지 않아도 산은 내 머리맡에 와 앉아 쉬었다가 저 혼자 가고, 강물은 때로 나를 따라와 머물다가 멀리 간다. 강에 가고 싶다. 물이 산을 두고 가지 않고, 산 또한 물을 두고 가지 않는다. 그 산에, 그 강에 가고 싶다. 감사합니다. 성지발 조령 고갯길을 넘으며 최종 말복을 사흘 앞둔 염천의 고갯길을 원세계 37명 여심들이 거친 숨 몰아쉬며 넘어간다. 구름도 머물다 가고 날아가는 새도 쉬어 넘는다는 옛 선비 가고 보러 가던 길. 녹음 짙은 숲속엔 소량이 가득하고 옷 같은 냇물이 흐르는 얘가 한 폭의 성경인데, 오가는 세월 번민과 욕심이랑 비우고 버리는 날, 세파에 찌든 길을 말끔히 씻고 발걸음 가벼이 돌아가세. 그래서 껍데기 육신은 남겼고 홀가분한 영혼만 데리고 가세나. 오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는 효성 올레단원들이여, 언제나 푸르거라 솟구쳐 비상하거라. 2016년 8월 13일 조경길을 넘으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자의 천시불효라는 그런 내용에 저게 천시불효 지리불효 인화, 뭐 아시다시피 하늘이 주는 좋은 때는 지리적 이로움만 못하고 지리적 이로움은 사람의 화합만 못하다. 그래서 화합을 강조하는 거예요. 화합. 우리가
근데 이 화합을 강조하는 게 가장 그 화합의 덕목이 요즘 리더들 같아요. 이렇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화합을 아우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갈등이 생겨나는데, 왜 그 갈등 요인이 뭐냐면은 변화에 적응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에 적응을.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변화 적응을 하는 사람도 변화를 했으면 진화를 해야 돼요.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적응도 안 하려고 하면서 또 이렇게 보다 나은 진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되신 분들도 부단히 노력하는 자기 개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거기서 요행이 그런 좋은 지위, 위치, 뭐 이런 자리에 있더라도 부단한 자기 개발이 없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이 발전을 위해서는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타성을.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했어도 잘 됐는데 이거 갖다 안 되잖아요. 요즘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세상이. 그래서 타성을 버리고 내가 먼저 업그레이드가 돼야만이, 가장 우리가 단체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하고 사람이에요. 사람. 조직 관리, 사람 관리, 이것만 잘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조직에서 탄탄한 위치가 있더라도 사람 관리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리더의 자격은 뭐예요? 우선 그 돌아가는 조직의 그는 변화라든가 또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리더의 덕목은 무언가, 이런 걸 잘 알면서도 사람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은 이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쪼록 우리는 그런 꼭 이렇게 딱 주어진 덕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인화를 중요시하는, 사람의 화합을 중요시하는 그런 거. 거기 이제 하룻강아지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써놨어요. 이게 하룻강아지가 하릅이에요. 하릅. 이게 변해서 하룻강아지가 된 건데, 하릅은 1년을 말하는 거예요. 1년 된 거를 하릅이라 해요. 근데 이제 이 1년 된 강아지가 까부는 거지. 하룻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한 1년쯤 되고, 뭐든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가 운전도 한 1년쯤 하고 싶을 때 자꾸 어디 가고 싶고, 뭐 이렇게 좀 속력도 내고 싶고, 뭐 팝콘 골프 치시는 분들 많은데 한 1년쯤 되면은 그때는 홀인원도 잘 돼요. 이게 1년에 몇 번씩 들어가. 근데 4, 5년 되면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 그렇죠? 잘 안 들어가요. 잘 칠수록. 잘 치는 사람일수록 잘 안 들어가더라고. 근데 또 용케도 또 대날만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평생은 못 치다가 또 2만 원 준다니까 꼭 그때 들어가네. 이게 평생 안 들어가요. 우리가 대날 보면 4명, 5명이 나와. 이게 아주 그런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근데 그거 이제 하룻강아지가 이제 왜 그러냐면, 어느 초등학교에 여선생님이 계셨어요. 아주 성실하고 뭐 인기가 좋은 여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날은 공개 수업을 하는 날이야. 공개. 학부모도 오고 교육청 장학사도 오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딴반 선생님들도 다 오고, 그 반에 요구를 아주 엄청나게 잘하는 놈이 있어. 이게 3학년 교실인데, 그래, 아우 저놈은 이 공개 수업하느라 쟤는 사고 칠 거니까 시키지 말아야지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3학년 교실이니까 이제 단어 맞추기를 한 거야. 비읍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뭘까요? 그러니까 누가 영숙이가 봄, 맞았어요. 그래 또 바다, 맞았어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억자로 하는 건 뭐 있을까요? 강, 고구마, 잘하는 거야.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얼결에 히읗자로 시작되는 단어 아는 사람이 있어 가만히 있는 거야. 일부러 그 욕자라는 놈은 안 시킨 거야. 사고 칠까봐. 근데 그 놈만 하나 딱 손을 드는 거야. 이 욕쟁이가. 그러더니 그래 히읗이 뭘까? 그러니까 하룻강아지. 하룻강아지 그러는 거야. 이 단어 실력이 대단하구나. 그래도 대견한 거야. 그 욕쟁이님이 그 히읗자 단어를 맞추고 정작해 있는 거야. 그래서 담임 선생님은 저놈이 인간이 됐구나 하고 그럼 너 그 뜻을 알 수 있니? 그랬더니 이놈이 졸라 겁대가리 짱박아 그러면 개새끼야. 그냥 뭐 그냥 교실이 뒤벼진 거지. 졸라 겁대가리 짱박아 놓은 개새끼. 역시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욕쟁이 학생이.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나중에 이거 더 터졌는 줄천. 오해는 불행을 낳는다. 오해는 불행을 낳는다. 왜 그럴까? 몽골 제국을 창설한 사람이 누구요? 첫자가 징자가 들어가죠. 징기스칸. 탄, 뭐 이런 게 이제 부족의 수장, 왕. 그런 걸 이제 칸이라 해요. 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맥락이에요. 키르기스탄, 많잖아요. 파키스탄. 그런 데가 이제 다 탄, 이런데 이 징기스칸한테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시절이 벌써 말 타고 유럽 말 밟고 마을에 집 밟을 때가 1200년이에요. 1162년에 나서 1227년 65세를 살았죠. 징기스칸이.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이 태조가 조선 건국한 게 1392년인데 그때 1200년도에 한참 말 타고 싸울 때인데 이 징기스칸한테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늘 함께 했어요. 밥 먹을 때나 전쟁에 나갈 때나 잠잘 때나. 그게 남자겠어 여자겠어? 사람이 아니야. 매요 매. 매를 그렇게 소중히 친구로 징기스칸이 이렇게 옆에 두고 살았는데 이제 어느 전투를 치르고 산속에서 목이 말라서 물을 이렇게 이제 바가지로 떠먹으려고 하는데 이 매가 탁 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감히 나를 아무리 친하지만 내가 먹을 물을 치다니 이런 괘씸한. 조금 있다 다시 물을 뜨는데 또 채는 거예요. 불같은 승질로 칼로 잘랐어. 쳐 죽였어. 이제 다시 이렇게 조금 올라가서 다시 물을 떠마시려고 하는데 그 물속 바위에 아주 독성의 독사가 죽어서 내장이 터져서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 매는 주인을 못 먹게 하려고 지가 친 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해? 이미 자기 친구를 죽인 건데. 그게 너무나도 이제 이렇게 참담한 기분에 징기스칸은 금으로다가 매의 형상을 만들었어. 만들고서 한쪽 날개에 분개하여 판단하면 반드시 패한다. 반드시 패하리라. 이렇게 썼어요. 분개하여 판단하면 반드시 패하리라. 그리고 한쪽 날개에는 금날개 한쪽 날개에는 혹 잘못한 일이 좀 있더라도 벗은 벗이다. 이런 교훈을 줬어요. 그래서 지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제어할 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이런 교훈을 이렇게 이제 징기스칸을 통해서 오해가 얼마나 큰 불행을 낳는가 이걸 이제 나타내 주는 그런 이제 우화였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혹시 페르시아? 우리 대중과외에 페르시아 왕자도 나오는데. 예. 이란이 맞습니다. 이란. 이 서양 사람들이 페르시아를 이란이라고 불렀어요. 이란. 아니. 이란을 페르시아라고 불렀고 1935년에 자주 독립을 해서 그때부터 이란이라고 불렀는데 이쪽 성서에도 그런 페르시아 쪽이 나와요. 그런데 거가 들어갈 수가 없는 국가 아니에요. 이렇게 성서적으로 중요한 지명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완전히 닫혀있죠. 그렇게 그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옛날에 그 옛적에 페르시아 왕이 이런 민정시처를 나갔어요. 이렇게. 근데 어느 고을에 아주 성실한 목동이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동을 궁궐로 데려가서 아주 그 고급 관리로다가 채용을 해요. 이 목동이 아주 정직하고 매사의 일처리도 아주 이렇게 지혜롭게 하고 해서 많은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촌놈을 들여다가 고급 관리에 임명을 하니까 이게 이제 시기 질투하는 신하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제 관리들이 이제 뭐 1년 2년 가니까 시기를 해서 고발을 한 거야. 이 목동이 상당한 부를 축적을 하고 있다. 궁궐에 금을 갖다가 축적을 해서 숨겨놓고 있다. 그래 이 목동이 가끔씩 컴컴한 자기 방에서 어떤 함을 열고 이래 쳐다보고는 또 흡족한 얼굴로 돌아오고 하는 거를 몰래 숨어서 누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왕한테 고한 거예요. 분명히 이 목동이 많은 재물을 거기다가 숨겨놓고 있을 거다. 이제 왕도 아무리 총애하고 이렇게 믿음을 줬지만 신하들이 자꾸 그런 고발을 하고 그런 수사, 지금으로 말하면 수사를 해봐라,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이 그런 진상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평소 그가 죄는 없으나 이렇게 목동이 귀하게 여기는 상자가 있다는 보고를 듣고서 금덩어리를 축제한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 목동의 방으로 갑니다. 가서는 신하들을 시켜서 목동이 보던 함을 찾아냅니다. 그래놓고 목동에게 이 함을 열어라. 근데 이제 목동은 임금님, 여긴 제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만은 좀 열어달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간곡한 청을 해도 더 큰 목소리를 안 된다. 함을 열어라. 그래 온 신하가 다 보는 앞에서 그 함이 열렸습니다. 열렸더니 거기에는 이 목동의 헌 옷, 신발, 그리고 이 허리띠, 그리고 그가 양을 몰던 막대기, 지팡이죠. 지팡이. 그리고 아주 낡은 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럼 모두들 깜짝 놀란 거죠. 저 안에서 금덩어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주 하찮은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부끄러웠죠. 신하들도. 참, 우리가 잘못 알고 우리가 잘못 오해를 했구나. 이제 그런 걸 깨닫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아, 그게 뭐라고, 그게 무슨 보물이라고 그걸 그렇게 끌어안고 있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오해를 낳게 하느냐. 그랬더니 저는 이제 여기서 궁궐에서 제가 죽을 때까지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곳에서 나가면은 저는 미련 없이 다시 목동으로 돌아갈 겁니다. 다시 이 옷을 입고 이 지팡이를 짚고 이 피리를 불면서 저는
다시 말을 또 양을 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이렇게 감탄을 하고 오히려 더 총애를 받고 더 화합을 해서 그 나라를 국정을 더 탄탄하게 운영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이제 인화죠. 인화. 사람을 오해해서 생기는 그런 자초한 불행이 아니고 서로가 그런 아무리 좋은 조건, 여건이 형성된 지리가 아니라 사람을 믿고 화합하는 인화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정직한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다. 그 인화를 위해서는 정직이 담보되어야겠죠.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이웃 나라에 가서 말을 사옵니다. 말을 사고 파는 아주 거상이에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 손자를 데리고 이웃 나라에 가서 말을 수십 필 사왔어요. 아주 흡족한 그런 기분으로 돌아오다가 할아버지는 손자한테 말합니다. 얘야. 우리가 말을 사긴 샀는데 너무 싸게 사왔다. 너무 싸게 산 것 같다. 200만 원은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0만 원밖에 안 줬네. 이걸 다시 돌려줘야겠다. 그래서 손자는 한심한 거예요. 아유 할아버지, 저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났는데 거기를 왜 간단 말입니까? 이제 손자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아니다. 상인에게도 도리라는 게 있다. 상도. 그렇죠? 도리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지켜야만이 얻어낼 수가 있는 게 신용 아니냐. 신용. 근데 이제 떨떠름한 표정으로 손자는 그냥 할아버지 말을 듣고 뭐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이렇게 옵니다. 왜? 그 남은 이익을 뒤로 반환했으니까. 그래 얼마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말을 파는 주인이 헐레벌떡 쫓아오는 거야. 말을 타고. 아유 여기서 따라잡게 돼서 다행입니다. 왜 그러시오? 제가 판 말 중에 아주 몹쓸 전염병에 걸린 말이 한 마리 있어요. 저 흰말, 꼬리가 검은 말. 저 말이 아주 몹쓸 전염병이 걸렸는데 그걸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은 사나흘 안에 전체 말한테 다 이게 전염이 돼서 폐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손자가 깨닫는 거예요. 정직한 것이 어리석은 게 아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그제서야 손자는 할아버지 뜻을 읽고서 머리를 끄덕입니다. 정직한 마음과 행동은 나한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른 사람 마음에도 그렇게 쌓이는 소중한 선물이 이렇게 정직이 아닌가. 그래서 정직은 신이 창조한 최고의 골작품이다.